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도 무탈하게 잘 생활하셨는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 환경의 거시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자사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거시적인 환경 분석의 주요 항목으로서 우리가 법적 정치적 환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 분석의 주요 항목으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가지를 뽑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리핏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분석의 주요 항목으로서 첫 번째는 법적 정치적 환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서 무역 전쟁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경제가 흘러가고 마케팅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환경입니다. 거시적 환경 분석이라고 하죠. 거시적 환경 분석의 네 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는 우리에게 상당하게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거시적 환경 분석의 주요 항목으로서는 법적 정치적 환경이 첫 번째로 법적 정치적 환경. 그리고 사회 문화적 환경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리 사회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하거나 단체로 모임을 가질 때 1.8m 정도 거리를 유지하라 해서 어떤 모임의 성격도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나 또는 공공장소의 식당에 가면 방향이 전부 한쪽 방향으로 같이 식사를 하게 돼 있어서 어떤 좌석의 배치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로 해서 물론 나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마스크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감기 환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감기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우리들이 사회 문화적 환경이,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할 때 꼭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 어떤 문화적 환경이 변화가 된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감기 예방, 감기 환자가 줄어들었대요. 자, 감기 환자 감소.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 산업의 발전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략한 문제고, 아까 여기 법적 정치적 얘기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인한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이 바뀌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엔달러 환율로 인한 어떤 그 중국의 위안화를 절상하기도 하고 절하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이용할 때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학자들은 중국과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 한국 내 경제는 감기가 든다. 이러한 상황까지도 비교를 하곤 합니다. 따라서 어떤 그 거시적인 환경 분석의 주요 우리 형태로 봤을 때 네 가지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 환경인데요. 경제적 환경은 아까 여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정치적 환경에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그 경제적 환경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환경, 다시 말하면 요거는 경제적 환경은 뭐 이런 것들이죠.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 어떤 미국이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금리를 인상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바로 국내도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제적 환경이 따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대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에 또 경제적인 여러 여파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환경과 마지막으로 그 기술적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술적 환경은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로 감정과 갈등의 깊은 그런 골로 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아주 그 주요 부품을 수입해야 할 때 일본에서 그러한 그 어떤 제품을 한국에 수출 금지를 내렸을 때 어떤 우리들에게 미치는 어떤 기술적 영향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도리어 우리가 일본에 의존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개발 기술, R&D 기술 이런 것들이 거꾸로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런 것을 개발하는 어떤 개발의 붐이 있었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수입을 일본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다변화 수입 품목을 지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기술적 환경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지난 시간에 거시적 환경 분석의 주요 항목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격변하는 환경과 경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사라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자사. 우리 회사인데 우리 회사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몸담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우리 회사가 어떤 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환경의 변화 중에서 기업에게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와 위협으로 요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으로 다가올지 또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득으로 다가올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뭐예요? 강점, 스트렝스예요. 약점에 weakness.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요소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회사는 장업력이 많다. 우리 회사는 연구 인력이 많아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가능하다. 연구 개발이 자체 내에서 가능하다. 또 이러한 우리는 홍보 마케팅이 뛰어난 회사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약점은 실제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또 냉철하게 우리 회사의 약점을 찾아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서 어떤 정확한 분석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 중에 이런 환경 분석, 환경의 변화 중에서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요소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 회사의 강점은 어떻고 이러한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약점은 어떤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약점 위험 요소를 우리 회사의 강점으로 같이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기회 요인,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기회 요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마스크 산업 발전,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이게 기회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병을 주는 그런 사회문화적 환경이지만 마스크 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회 요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냉철하게 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부의 강점과 환경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또 약점과 위협 요인을 최대한 보완해서 그다음에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외적인 요소다. 어떤 외적인 요소냐? 격변하는 환경과 경쟁 상황에 대처해서 자사, 즉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환경의 변화 중에서, 이런 환경의 변화 중에서 기업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또는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와 위협적인 거죠. 어떤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적는 것, 이것을 이제 오늘 배울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학 분석을 통해서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그 기회 요건이나 위험 요건, 또 여러 가지 기회 요건을 어떻게 강점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분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그 수학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칠판을 조금 한 번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마케팅의 기법 중에 하나인
수학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수학 분석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수학 분석은 이니셜을 씁니다. 이건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의 이니셜은 아까 얘기했던 S는 strength예요. 그다음에 weakness, 그다음에 opportunity, 그다음에 threat,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해서 이런 그 앞자를 따서 요거가 SWOT,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수학 분석이라고. 그럼 뭐 사전적이 되면 강점이고요. 또 약점입니다. 또 요건 opportunity, 기회. 그다음에 이건 위험 요소죠. 스리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부 환경 분석으로는 이제 그 강점, 스트렝스를 들 수가 있고, 또 약점, 위크니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자가 빠진 죄송합니다. 이거 스펠링 잘못됐네요. Feature EAT. 스리트. 다시 얘기하면 내부 환경 분석에는 강점과 약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내부 환경 분석이에요. 내부 환경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외부 환경 분석. 그러니까 자사, 즉 우리 회사의 내부, 요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강점과 약점은,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기회, 내적인 기회와 위험, 이런 외부 환경 분석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회나 위협 같은 건 아까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세계 경제적인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작용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출현하다 보니까 마스크 산업이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지표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서 우리가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식당의 매출은 떨어지고, 또 외적인 어떤 그 아웃도어 쪽에서는 그나마 또 경제적으로 약간의 어떤 증가 추세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 분석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하시고, 그 수학 분석을 보통 그 표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면 사업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여러 곳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소개하고, 또 우리 회사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마케팅 홍보는 어떻게 해서 사업성은 어떻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표로 작성하는 것이
그 사업 계획서를 보는 사람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 기준표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표를 숙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딜 그런 회사에서 잘 활용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보통 요것을 해서 보통 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저하고 같이 나눠서 표 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수학표라고 얘기하는데 수학 분석표라고 얘기합니다. 수학 분석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적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점입니다.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스트렝스는 여기다가 S라고 치고요. 이걸 이제 강점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적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강점은 최대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몇 개 이상에서 몇 개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페이지 수에 제한을 두기도 하고 사업 계획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뭐 꼭 몇 개를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최대한으로 많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강점은 보통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뭐 5개 이상 뭐 이렇게 10개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뭐 그렇다고 강점을 뭐 1개만 적고 2개를 적는다 그러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특히 우리 회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여버리는 거라서 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점에 대한 것들을 스트렝스다 그래서 S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옆에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이건 약점, 위크니스예요. 위크니스를 우리 회사의 약점은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의 약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본력이 좀 부족하다. 또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는 소기업이다 보니 어떤 대외적인知名도가 낮다.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뭐 이런 것도 적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회사를 어떻게 육성하고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약점이 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적어서 뭐 하는 것보다 현재 제일 어떤 객관성 있는 약점들이 있죠, 그죠? 회사에는 제일 뭔가 필요한 거예요. 자금력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때요? 근무 인원이 좀 적고 또 전문화된 인원들이 좀 적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한 5가지 미만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표에 보시면은 기회 요인이에요. 기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퍼튜니티라고 했죠? 기회 요인. 여기 기회. 기회 요인은 이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아까
우리들에게 좀 좋게 아까 그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은 어때요? 코로나19가 물론 기회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마스크 산업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기회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마스크 산업에서 그 코로나19를 퍼뜨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그 마스크 산업에서는 되게 많은 공장 자동화를 불러왔죠.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어떤 수입이 뭐 기하학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규모들이 많이 커졌죠.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외적인 기회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협이죠. 위협은 threat라고 그래서 이걸 위협. 자, 그러면 아까 뭐 코로나를 예를 들었으니까 코로나19가 위협적인 요소로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여러분들 식당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걸 많이 꺼려하게 돼서 어떤 매출의 급감 또 폐업을 하는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요소는 코로나19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우리가 식당이라면 식당에서 자기네 자체의 이 마켓 분석의 수학 분석을 한다고 친다면 이것은 완전한 위협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자체의 수학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켓 분석이 아니고 사업성 분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서로다가 어때요? 위협이나 기회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 자사에서 기회 요소, 외적인 기회 요소 뭐 몇 가지를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어떤 기회 요소가 있고 또 어떤 기회 요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뭐 적고요. 그다음에 위협으로 다가오는 요소들이 있어요. 아까 식당에서 욕을 한다면 회집을 금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집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협적인 요소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회집 금지, 단체 모임 금지 이런 것들도 현재에 있는 것 그대로를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스텝 1은 어떤 기회 요소를 제일 먼저 적어야 됩니다. 기회 요소. 기회 요소를 우리가 이제 교재에는 이걸 스텝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텝 1, 이것도 스텝 1이에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겁니다. 요소들이. 그 다음에 스텝 2는요. 강점과 약점을 적어야 돼요. 이거 스텝 2예요. 이것도 스텝 2.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4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는 OS예요. OS. 다시 얘기하면 OS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OS 스트래티지다. 전략. 그럼 이 전략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 OS 전략은 강점과 기회를 가지고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더 강점 요소를 만들겠는가에 대한 요소를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이게 스텝 1, 2, 3, 4예요. 스텝 3,
그 다음에 OS 전략, 즉 강점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강점을 더욱더 점프업 시키겠다,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여기다가 적어야 됩니다. 간혹 제가 여러분들 그 정부 지원 사업이나 또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많을 때는 뭐 한 달에 꽤 많은 시간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발표를 듣고 평가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때 보면 사업계획서 상에 요 네 가지만 적습니다. 강점, 약점, 그 다음에 기회, 위협. 요 네 가지만 여기다 열거를 해서 적는데요. 그것은 그 회사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그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그걸 봐서 그 회사를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평가위원들도.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가 바로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이 요소가 없어지면, 이 요소를 적지 않으면 수학 분석으로서는 어떤 그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꽃에 향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벌이 그 꿀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다시 말하면 강점, 약점, 기회, 또 위협에 대해서 적었다면 이 내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곧 사업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 회사를 판단했을 때, 이 회사의 약점은 뭐냐?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약점은 뭐 한 개만 적어놓고 강점만 적은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것이 약점인가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그대로 적어서 그 약점에 대한 그 요소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것이 사업성 검토나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회사의 자사의 분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안에 전략,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래티지 뭐 이런 이제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고요.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죠. 회사에 이 전략이 없으면 뭐 약점이나 강점 이거 적는 것은 수학 분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피트를 합니다. 그래서 OS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강점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가시키는 거고, 위협은, 자 그러면 위협과 강점은 어떻게 TS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TS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TS 전략 말 그대로예요. T는 강점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강점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S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스텝 3, 4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위협적인 외적인 요소를 강점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희석시키겠다, 이런 요소들을 여기다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적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저걸 어떻게 적어야 될 것인가, 사전에 어떤 분석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스터디하시고, 또 외적인 경제적 요소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터디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인 TS 전략적인 스텝 3, 4에서 TS 전략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OW 전략입니다. OW 전략은요, OW 전략.
이 OW 전략은 자 기회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약점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회사에 약점이 있다고 그 약점을 그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현재 외적인 요소인 이 기회를 통해서 약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희석하고 해결하고 보완할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회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회에 대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겠다, 희석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TW 전략인데요. 이 TW 전략은 TW 전략. 이 TW 전략은 말 그대로 위협과 약점을 통해서 외적인 위협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약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위협적이에요. 외부에서는 위협적이고 우리 회사의 또 약점이에요. 막 이런 것들이 달려왔을 때 최종적인 목표는요. 기술 개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과 우리 한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일본에서 우리 중요 부품 S전자의 중요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 대한국의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S전자에서는 그 제품이 없으면 실은 어떤 전기 IT 산업 이런 데에 대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곳에다가도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제일 그 S전자에서 했던 게 바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예요. 어떤 거예요? 연구 개발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또 자기네 회사에서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협력회사들과 합쳐서 같이 R&D를 했습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 일본에서 그간 쭉 수입해왔던 그 제품을 국내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S전자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중요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을 한다. 이렇게 약점으로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위협은 일본과 한국의 어떤 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일본의 그 아베가 그 갈등의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어떤 부품에 대한 들어가는 그 제품을 수출 금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외적인 요소, 위협으로 다가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점에 대한 것들은 위협과 약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 여기다 적으면 되고요. 최후로 위협과 이 약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 이것에 대해서 최후로는 뭐예요? M&A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를 그냥 팔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팔아서 이런 위협적인 요소나 우리